29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노팅엄과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직전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 0대3 대패로 인해서 사실상 신락 같은 우승 경쟁의 희망도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이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맨시티가 남은 리그 3경기 중에서 1승만 거둬도 맨시티가 우승을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승에 실패를 한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막판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아스날이고, 반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18위 강등권 리즈의 승점 3점 차로 앞서 있긴 하지만 여전히 1부 리그 잔류 확정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노팅엄이 보다 의욕을 보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전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데 이 미드필더 웨데고르 선수를 제외하면은 제주스나 이 사카, 트로사르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전 왼쪽 측면 자원인 마르티넬리 선수는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아스날이기 때문에 노팅엄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이라는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맨유 다음으로 많이 받고 있을 정도로 홈발을 굉장히 심하게 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작년 10월부터 노팅엄이 14경기를 치러서 6승 6무 2패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2패 역시 뉴캐슬, 맨유, 강팀들에게 당했었던 패배이기 때문에 확실히 노팅엄이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록 FA컵 경기였지만 노팅엄이 2018 시즌과 2022 시즌에 홈에서 아스날을 제압을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반전을 노려볼 만한 노팅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노팅엄의 주포 공격수 아워니 선수가 직전 첼시전 2골을 포함해서 2경기 연속골 4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이 미드필더 깁스 화이트나 다닐루 선수의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 역시 나쁘지 않은 노팅엄이기 때문에 사실상 끝이 난 우승 경쟁에 따른 동기부여 약화, 아스날의 주요 공격자원들의 컨디션 저하 및 노팅엄의 강등 버프, 최근 홈에서의 좋은 경기력, 그리고 노팅엄 공격자원들의 나쁘지 않은 컨디션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알메리아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알메리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실점이 61실점으로 꼴찌 엘체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어서 수비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득점 같은 경우에는 43골을 넣으면서 공동 8위를 달릴 정도로 알메리아가 공격력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알메리아가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이 강력한 팀인데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라리가에서 공동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메리아가 세트피스 키커인 로베르토네 선수나 엠바르바 같은 선수들의 킥력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마요르카 역시 강력한 왼발킥을 가진 이강인이라는 세트피스 키커를 보유하고 있고 최전방에는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의 뚝배기 한 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알메리아 못지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알메리아가 12골로 1위, 마요르카가 11골로 세트피스 공격력 2등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요르카가 알메리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점은 바로 제공권 지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가 헤타페와 함께 라리가에서 가장 좋은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지만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 하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마요르카가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메리아가 세트피스 공격력은 좋지만 높이의 약점이 있다 보니까 세트피스 실점은 9골로 최다 실점 4위를 달리고 있고 반대로 마요르카는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실점이 5골밖에 되지 않아서 실점이 세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쪽이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한 고공공격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양팀 최근 상대전적 면에서 마요르카가 알메리아를 상대로 4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천적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요르카가 알메리아 원정에서 상당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마요르카의 승리 대신 그래도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알메리아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급상승하는 팀이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상당히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1승 1무 8패 상당히 저조한 원정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 특유의 홈빨과 강등 버프까지 고려를 한다면 굉장히 끈적한 승부 끝에 무승부가 나오는 흐름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소시에다드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에스파뇰전 승리로 남은 4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라리가 우승을 확정을 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시에다드 전에 부상 우려가 남아있는 자원들을 무리해서 선발로 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가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이 주전 미드필더 페드리와 중앙 수비수 아라우오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제아몰이 바르셀로나가 이미 우승을 확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승 확정 후 갖는 첫 홈경기인 만큼 홈팬들 앞에서 경기를 대충 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져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홈 17경기에서 1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내심 홈경기 무패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의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현재 21골로 라리가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현재 득점 순위 2등이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득점 차이가 4골밖에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레알의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원체 몰아치기, 해트트릭이나 멀티골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4골 차이로는 득점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의욕을 갖고 득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4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이미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2경기를 치러서 2골로 강했던 면모가 있는 레반도프스키 선수이기 때문에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충분히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반대로 소시에다드는 최근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모든 대회 10경기에서
2승 3무 5패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와의 최근 10경기에서 2무 8패로 상성적으로 굉장히 열세인 부분이 있는 이 소시에다드인데 아무래도 소시에다드 스타일이 패스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경기 운영의 정점에 있는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밀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가 현재 5위 비아레알의 맹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이미 우승을 확정을 했다는 점, 소시에다드는 치열한 4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 바르셀로나 쪽에서 어느 정도 주전자원들을 선발로 기용할 것인지에 대한 로테이션 변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라요 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 라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에스파뇰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11경기 1승 1무 9패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데 11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26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세 번째로 좋은 팀이라서 높이가 뛰어난 팀인데 그 높이에 비해서는 세트피스 수비력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7실점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라요의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충분히 실점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라요라는 팀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에스파뇰은 세트피스 공격력이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에스파뇰 역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라요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만큼은 특유의 분위기를 타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홈에서 기본적으로 경기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홈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홈 8경기에서 4승 3무 1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라요이고 라요가 최전방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약점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에스파뇰 출신의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최전방 공격수 까메오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요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공격수 브레이스 웨이트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지기 때문에 또다시 공격 상황에서 호셀루 선수 혹은 미드필더 다르데르 선수의 한 방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에스파뇰의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3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라요와 에스파뇰 모두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친선전 포함해서 에스파뇰 상대로 6연승 압도적인 상대전적인 우위가 있는 라요이기 때문에 라요의 홈발과 에스파뇰의 수비 불안감까지 고려를 한다면 라요의 승리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라요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리즈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중 알크마르와의 컨퍼런스 리그 4강 원정 경기를 치른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알크마르를 꺾고 결승에 진출을 한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보다는 팀의 전체적인 상승세 분위기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등권 리즈와의 승점 차가
6점 차가 나고 있고 골득실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웨스트햄이 리즈전에서 주전자원들을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웨스트햄이 주전자원들을 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리즈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가 최근에 샘 엘러다이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지만 그 두 경기 상대가 맨시티, 뉴캐슬, 강팀들이었다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엘러다이스 감독 특유의 롱볼 축구가 빠르게 이식이 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최하위권인 팀이고 무엇보다 웨스트햄이라는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두 번째로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엘러다이스 감독 특유의 롱볼 축구가 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즈라는 팀도 제공권이 3등으로 높이가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최전방에서는 특유의 롱볼을 소유하고 받아줄 수 있는 공격수,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웨스트햄이 제 아무리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즈의 롱볼 축구가 웨스트햄의 제공권에 막히면서 팽팽한 무승부를 거두면서 웨스트햄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짓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 경기도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동기부여가 매우 떨어진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라리가 우승을 바르셀로나에게 내준 레알 마드리드이고 주중 맨시티와의 챔피언스 리그 4강 경기에서도 0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탈락을 한 레알이기 때문에 레알의 안첼로티 감독이 주전자원들에게 대거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발렌시아 원정에서 레알이 고전했던 경기가 꽤 많고 발렌시아는 최근에 강등 버프를 제대로 받으면서 리그 5경기 3승 1무 1패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강등권 헤타페와 승점차가 아직까지 3점밖에 나지 않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렌시아가 측면 자원 리노 선수의 컨디션이 살아났고 부상에서 돌아온 클로이 베르트라는 측면 자원 역시 직전 경기에서 돌아오자마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레알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전에서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었던 주전 골키퍼 크루투아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크루투아 골키퍼를 비롯해서 공격과 미들진에서도 주전자원들에게 대거 휴식을 부여를 한다면 이 경기는 발렌시아 사이드를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발렌시아 역시 중앙 수비 쪽에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백업 자원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발렌시아보다 우세한 전력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합리적인 이변픽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세비야 대 베티스 안달루시아 더비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맨딜리바르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는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에 유벤투스와의 유로파리그 4강 경기에서도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라멜라 선수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세비야가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력 누수가 심한 세비야이지만 팀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세비야 쪽이 여전히 할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맨딜리바르라는 감독이 과거 에이바르라는 약팀을 이끌고도
특유의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굉장히 호전적인 축구를 보여왔던 감독인데 이 세비야 부임 이후에도 이 맨딜리바르 감독 특유의 압박 전술이 빠르게 이식이 되면서 세비야가 후반기에 분위기 반전에 제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에이바르 시절에 중용을 했었던 이 브리안 힐이라는 측면 자원 역시 유벤투스전에 라멜라 선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를 하는 등 맨딜리바르 감독 아래에서 이 힐 선수도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지역 라이벌전으로 안달루시아 더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친 경기가 나오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베티스가 2명이 퇴장을 당했고 세비야가 1명이 퇴장을 당했을 정도로 양 팀이 굉장히 거친 경기를 하는 더비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또한 라리가에서 레드카드가 굉장히 많은 팀들인데 베티스가 레드카드가 13장으로 라리가 전체 1등, 세비야가 11장으로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거친 경기가 나오는 두 팀의 맞대결에서 양팀이 라리가에서 레드카드가 가장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도 퇴장 변수가 나올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기 주심을 살펴봤는데 이 주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17경기에서 7번의 레드카드를 꺼내서 중간 정도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대적으로 레드카드보다는 옐로카드 횟수가 비교적 많은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심판이 유독 세비야라는 팀에게 13장의 옐로카드를 발급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홈에서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누적이 계속될 경우에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불상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옐로카드가 무려 103장으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옐로카드를 보여주고 있고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레드카드가 13번으로 가장 많은 팀이지만 이 다이렉트 퇴장이 많았고 옐로카드는 69장으로 세비야보다 훨씬 더 적은 옐로카드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성향적으로 옐로카드를 많이 꺼내는 주심 그리고 세비야에게 가장 많은 옐로카드를 줬던 주심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옐로카드를 많이 받게 된다면 상당히 경기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에게 퇴장 변수가 있을 만한 거친 라이벌전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이상의 베티스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비야가 이미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적고 베티스는 여전히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 중이기 때문에 의욕 자체는 베티스가 더 클 수 있는 매치라는 점에서 최소 무승부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안달루시아 더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4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 현미경부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